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PX CTO 최선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타트업 MVP 개발 방안 중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IT 시스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IT 시스템 전략 수립을 뭔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드리고 IT 시스템 개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디테일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시스템 전략 수립이라는 거는 실제 IT 시스템 개발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IT 사업에 신중히 준비해야 하는 만큼이나 개발을 위한 별도 전략도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드린 게 앞에서 세 가지의 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시스템 기반 사업 전략 수립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의 전략이랑요, IT 시스템 구축 전략은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때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종류에 대한 관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뭘 개발해야 될지를 충분히 사려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스템 고도화 관점입니다. 그 핵심 서비스가 되는 MVP와 이 MVP를 발전시킬 방향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시스템은요,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개발을 할 때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로드맵상에서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정리를 해놓고 개발을 하면 이 개발된 시스템이 뒤에 개발할 거를 염두하고 개발할 때랑 하지 않을 때랑 큰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점입니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설계를 할 텐데 근데 이제 돈을 버는 모델이요. 시스템의 계획과 성장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을 정의를 하면 기능에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시스템 종류 관점의 전략입니다. IT 사업 모델에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개발할 시스템이 한 개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사업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한 이후에 실제로 그 전략에 따라서 개발해야 될 시스템 종류를 리스트업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업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한지를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정리된 내용 기준으로 각각의 시스템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양한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플랫폼 같은 걸 개발하게 되면은요.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거 개발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쓰는 수요자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공급자를 관련된 개발 그리고 관리자 개발. 배민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배민 앱 그다음에 공급자 쪽은 가맹점주님들이 쓰시는 앱 그리고 배민이 정상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산 시스템. 근데 얘가 발전을 하면서 직접 배달이나 물류나 제조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그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뭘 더 집중해서 만들고 이 계획 개발을 할 때 어떤 것까지 고려해야지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컨텐츠 서비스,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몰을 개발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컨텐츠를 판매하는 별도 몰을 만듭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AI 같은 거 많이 쓰면 이거를 하는 핵심으로 AI 콘텐츠 생성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에서 핵심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 시스템 그리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 시스템을 만드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맛집 소개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맛집 소개를 서비스하는 그 이 앱을 만들고요. 그 관련해서 이걸 사용자나 구매자들이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한 거에 따라서 확장하는 시스템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 머리에 넣으시고 내가 하려는 서비스는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걸 개발하게 될까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요. 사업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사업 전략에 따라서 이 순차적으로 만들 시스템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리스트업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업이 된 걸요. 각 시스템을 네모 블록으로 만들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연관성 있는 시스템 간에 이 네모 블록 간의 연결성을 작성을 하고 연결하는 정보를 정리를 합니다.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 간에 그 필요한 연결이 있을 경우 개발할 때 상호를 고려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시스템을 거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 중요도를 이 블록별로 좀 작성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5단계 정도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 보통 조금, 매우 조금.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된 결과를 엑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나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정리를 하는 형태로 하면은 되는데 지금 제가 말로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구축하는 관점의 정리를 해 놓고 나면은요. 얘가 전체 시스템을 추출해서 명확하게 구축할 시스템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요. 개발 업체나 기획하는 쪽에도 이거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할 때랑요. 이렇게 발전할 때 발전할 걸 고려해야 되라고 이야기할 때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개별 시스템의 개발 방식을 선정을 할 때 하나만 봤을 때의 개발 방식과 이 여러 개의 시스템을 확장하는 관점의 개발 방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중요하게 개발할 시스템과 그다음에 가볍게 만들 시스템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된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상세하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외에도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콘텐츠 생성 시스템을 사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개발할 시스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라 그랬죠. 전략에 따라서. 이 리스트업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고 그다음에 어 보는 거죠. 우리가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콘텐츠 판매물도 만들어야 되고 관리자 시스템, 공급자 시스템, AI 생성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연결선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홈페이지하고 콘텐츠 판매물은 몰에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링크 같은 거를 연결해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고객들이 컨텐츠로도 옮겨갈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의 기획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는 공급자는 관리자 쪽에서 공급자가 등록한 컨텐츠를 검수를 할 수 있게 하는구나. 이런 형태의 연결을 하면서 시스템 간의 상관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게 세 번째,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잘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입되거나 홈페이지 자체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조금만 에너지를 들이는데 컨텐츠 판매물은 정말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쓰는 핵심 부분이야. 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관리자랑 공급자는 기능적으로는 중요해. 라고 하고 마지막에 콘텐츠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용자 측에서 보는 게 아니고 공급차는 여러 가지 가맹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잘 개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 있을 때하고요, 이렇게 표시해 놨을 때랑 보이는 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홈페이지는 힘을 크게 안 들여도 되니까 굳이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에 그 저비용으로 커스터마이징 맡겨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 근데 콘텐츠 판매물 같은 경우는 우리 서비스의 핵심 차별화 부분이라서 여기 UI UX 기반에 정말 그 사용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준 업체한테 그 개발을 맡겨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그 원페이저 차별화 핵심 기획을 통해서 이 서비스의 차별화 부분에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관리 쪽에서는 관리 정상 기능 중심이라서 기능에 오류가 없게 하면 되는데 UI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UI의 비용은 크게 하지 않겠어. 공급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AI 시스템은 우리 서비스의 기술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AI의 기능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설계해야 되고, 이 시스템이 설계가 된 걸 가지고 기술을 잘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업체랑 업무 진행을 해야 돼. 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플랜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스템 고도화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IT 제품을 만들었을 때요. 그 시스템은 개발하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두 가지 개념을 그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축 이후에 시장의 상황들이나 그 서비스의 방향을 계속 발전시켜 가는 형태로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MVP에서 개발할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쭉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고도화를 하면서 방향을 보고 만들 기능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구축 개발과 운영 개발은 컨셉이 달라져요. 구축 개발은 정해진 걸 완전히 목표화해서 기간 안에 만드는 게 개념이고요. 운영 개발은 고객들의 서비스 상황을 보면서 더 발전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연하게 바꿔가는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MVP로 들어가야 될 것과 그다음에 운영으로 고도화로 뺄 것들을 구분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완벽한 게 아니라 MVP 수준의 개발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꼭 핵심 기능만 담긴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리되 정확하게 필요한 걸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추가적인 기능은 운영을 통해서 고도화를 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연하게 바뀌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리스트업하고 거기에 대해 MVP와 고도화해야 될 기능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용도는 초기에 MVP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기능에 대한 정의가 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용도로는 이제 고도화를 통해서 수행할 개발 범위가 대략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정보를 그 개발하는 기획자나 개발자한테 주면 이런 시스템 확장될 가능성을 여기까지 보고 개발을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될 게 많은데 여기에 이런 기능들은 기획 쪽이 중요해요. 그러면 기획자를 더 뽑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기획 역할을 하는 PO나 PM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개발 중심의 기능을 조금 하는 그 개발자들을 많이 뽑아야 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도화 부분은 이제 MVP 구축 이후에 계속 발전하면서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그리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보면, 아까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중에서 AI 생성 시스템 하나를 보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기능에 이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이 기능도 있어야 돼. 이 기능을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색깔을 똑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이 A라는 기능, J라는 기능, B, E, H, K는
이 시스템의 핵심이야. 얘가 없으면 서비스 운영이 안 돼. 라는 부분의 기능들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D하고 G, 얘 같은 경우는 있어야 하긴 하는데,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고도화해도 문제가 안 돼. 단계별로 하면 돼. 라는 것들을 구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아, 이번에 구축 시스템은 이런 기능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고도화할 때 이런 기능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 이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네. 뭐, 예를 들면 다국어 처리, 이런 걸 한다. 해외로 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애초에 시스템을 만들 때 한국어가 아니라 다국어도 유용하게 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겠네? 막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D하고 G, C를 보니까 이게 개발 집중적이고 이걸 하는데 반드시 AI 관련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라고 하면 이걸 보면서 이제 AI 개발자를 뽑는 조직 구성을 그린다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제 핵심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인식부터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핵심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서비스 자체가 활성화를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모델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가지면 단순하게 핵심 서비스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용료를 받는지 이것만 딱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나중에 이런 기능도 개발했어야 됐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해서 이거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요, 이 BM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간단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배민 같은 경우 처음에 배달 앱으로 배달만 했죠. 근데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 배달이 아니라 쇼핑몰을 주문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또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이걸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좀 간단해서 제가 별도 설명 없이 그림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아까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거 기능 중에서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했을 때 돈을 버는 기능이 어떻게 돼 있지? 이게 빠져 있었네. 이번에 BM 생각을 하면 이런 기능 넣어야 됐었네. 빼먹을 뻔했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어, 우리가 시스템을 확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돈을 버는 과정도 좀 더 바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기능도 추가 확장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IT 시스템 사업 계획 부분입니다. 이제 전략을 세운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MVP를 실패하지 않고 만들겠다라는 개념, 즉 단순히 내가 생각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시작 자체를 MVP를 잘 만드는 것, 즉 해당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러한 관점을 주지 않고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잘 될 거야.'라는 생각만 가지고 핵심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그 정리만 하고 바로 그냥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 정확한 계획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을 하는 과정에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획을 했는데 이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해 버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차별화와 경쟁력이 없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설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중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가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인제 뒤집기 시작을 하면 설계를 했는데 메인 화면에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거 고려해야 되니까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획을 변경하고 번복하고 지연하는 형태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격적인 설계가 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 기획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서 막 어렵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원페이지라고 해서 한 페이지 안에 효과적으로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컨셉으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5가지 정도를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핵심 고객군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타겟 고객이 뭐지?
그리고 실제로 IT 현장에서는요, 이 타깃 고객을 뭐 대략적인 30대 남성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더 디테일한 캐릭터까지 부여를 해서 페르소나라는 그 컨셉으로 정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정의된 기준으로요, 이 타깃 핵심 고객이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를 필요로 하지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러분들의 핵심 모델을 쓰더라도요, 이 모델을 쓰는데, 예를 들면 교육 플랫폼을 쓸 때, 이 교육 플랫폼을 쓰더라도 30대 남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차별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는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별화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게 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게 고객을 획득하는 전략도 세워야 돼요. 최초에 고객이 유입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초반에 이벤트 같은 걸 많이 열어서 해야 되니까 이벤트 기능을 만들어 볼까? 이벤트는 한시적이니까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도 뭔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적인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걸 고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MVP 안에 고려돼야 될 게 지속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객이 와서, 이 서비스 괜찮네라고 써요. 그리고 유입되는 과정에 이런 것 때문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활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뭘 만들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핵심 검증 지표는 서비스가 이제 확장되고 발전될수록요, 데이터 분석의 중요함이 나오게 됩니다. 고객이 진짜 어떤 행동을 하지? 어떤 걸 필요로 하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런 것들을 기능 정의를 할 때 준비를 안 해놓으면요, 데이터를 뽑기 어렵게 만들어놔요. 근데 잘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애초에 나오는 화면을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강사가 말하는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핵심 서비스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했던 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핵심 가치 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원페이지로 해놓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IT 시스템 기능 정의를 할 때 추가돼야 될 기능이 미리 정의가 돼요. 보통 방금 제가 말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능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놓칠 수가 있는데 애초에 핵심 기능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기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력 있는 기획자라 그래도 가이드를 못해요. 왜냐? 아이디어의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획을 할 때 사실 이런 기능이 중점적으로 설계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모르면 놓칠 수 있는 기능인데 알고 나니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진짜로 에너지를 들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나머지 기능 부분은 좀 힘을 덜 들이고 필요한 기능들만 만드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면 기획자가 단순한 기능 설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서비스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효과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기능 정의입니다. 본격적인 시스템 상세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전에 이 설계를 하기 위한 기능 정의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5%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85%를 기획자한테 의존하는 형태로 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운이 좋으면은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근데 대부분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 정의를 할 때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중요한 15%의 기능에 대해서는요, 잘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5%는 효과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본 전제는 기획자들은 고객이 말하지 않는 거는 설계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과정을 명확하게 수행을 하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엑셀에
개발 시스템이라는 탭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처음으로 원페이지어 기획에서 나왔던 핵심 기능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기능들을 한번 쭉 리스트를 해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상세 기능을 정의하라는 게 아니고 리스트업, 기능명만 리스트업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문 배달이 배민의 핵심 기능이라 그러면 메인 화면에 주요 그 화면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게 주문을 하게 되면 사용자도 관리해야 되고 정상 관리해야 되고 통계 정보도 관리를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기능들을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이 핵심 기능은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직접 정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필요 기능, 아까 말한 85% 정도의 필요 기능은요, 사실 대부분의 유사 서비스에서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유사 시스템을 써보면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레퍼런스로 분석을 하고 상세하게 리스트업하는 과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 놓으면 이거를 2-3단계로 구조화시키는 거죠. 자, 이 기능은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그 기능 밑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는 거를 그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 메뉴 구조를 잡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상세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건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인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기능 리스트까지 쭉 나오면요. 거기에 직접 설명한 부분과 기획을 의존할 부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능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2-3 단계 구조화된 게 한 100개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건 내가 직접 설명하면서 해야 할 거야." 보통 아까 정의한 핵심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기획 의존이라고 적으세요. 그러고 나서 직접 설명 부분은 이 원페이지의 핵심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능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부분에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유사한 기획을 해본 기획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능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능을 정의를 하긴 하되 상세 그 진행을 하는 방법은 그 기획자한테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컨셉을 갖도록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들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자, IT 사업 개발 발주를 할 때 RFP에 필요한 기능 정의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런 기능 만들어 주세요라는 부분에도 얘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 여기서 정의된 그 내용에 대해 기획이나 설계를 할 때 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그냥 팁인데요. 기획자랑 혹은 개발업체에서 기획까지 하는 쪽에서 그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를 하면 협의가 안 되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준비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직접 설명할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이 기획 의존으로 된 기능은 여러분들이 기획 쪽에서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가 있나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경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이드를 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요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기획 입장에서 CEO는 명확하게 내가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한 선택과 그다음에 그 기획자한테 의존해서 하거나 기획자가 하다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물어보면 의사결정만 하는 형태로 효과적으로 아레나를 분리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전략 부분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자면 IT 시스템 수립은 개발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할 시스템 기획을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런 전략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기획이랑 개발을 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말한 거 여러분 어려워 보이세요? 이게 전공자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비전공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급하게 개발하는 게 절대 빨리 개발하는 거랑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걸 추천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